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의 제목은 가덕도 장학유적의 흑요석 석기 제작기술 연구, 데비타지 분석을 중심으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을 간략히 이야기하고 2장에서 데비타지의 개념과 분석의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주로 장학유적의 데비타지의 분류와 분석을 시도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흑요석 석촉 제작 양상을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은 본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 연구에서 모든 자료가 동등한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석기 시대의 석기 연구는 주로 완성된 개별 성형 도구의 형태 그리고 기능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석기 연구에서 성형 도구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석기 자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석기와 더 넓은 사회 경제적 조건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량의 성형 도구뿐만 아니라 다수의 조각과 부스러기들, 즉 데비타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덕도 장학유적에서 출토된 모든 흑요석 데비타지를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통해 흑요석 데비타지와 석촉 제작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면서 석촉 제작 양상을 재구성해보고자 시도합니다. 우선 논의에 앞서서 데비타지란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보고자 하였는데요. 데비타지는 넓은 의미에서 석기의 제작 및 사용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서는 유물복합체를 볼 때 데비타지라고 하는 자료가 정말 무엇인지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기의 감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데비타지의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살펴보면 순차적인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석기가 일련의 감쇄 과정을 거쳐서 점차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면 기본적으로 도구가 완성될 수도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많은 부산물이 생성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뗀석기는 쓰임새에 따라서 도구 그리고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데비타지로 양분하여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가 이렇게 석기의 감쇄 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데비타지라고 하는 자료의 범주를 고려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주로 정형적인 성형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데비타지에는 일련의 제작 단계에 부합하는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데비타지라고 하는 자료 역시 적절한 분류가 필요하고 석기 기술적 연구에 포괄하여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데비타지는 실제로 전 세계 유적에서 가장 풍부하게 남아있는 유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관심이 부족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북미의 연구자들은 데비타지를 분석하기 위한 정교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또 적용해 보면서 석기 연구에 더욱 다양한 논의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 본 발표에서 연구 사례를 소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데비타지의 일련의 연구 사례를 파악하면 유적 내 석기 제작 양상을 데비타지 분석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비타지 분석을 통해 구성된 석기 제작 양상이란 이론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앞서 살펴본 감쇄 과정 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행위들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행위 자체를 밝혀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론과 방법론적 논의를 통해서 연구 절차를 도출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성형도구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석기 제작 과정을 검증하고 데비타지를 포함하여서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비타지를 포함한 연구의 잠재력은 클 수 있지만 모든 유적에서 나온 데비타지를 현재 자료화하기 어려운 까닭에 본 연구는 단일 유적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가덕도 장학유적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실제 발굴 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신석기 시대의 흑요석 석기는 격지 8점과 석촉 2점으로 10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유적 내에서 다수의 데비타지가 발굴되었다라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확인을 해본 결과 709점의 데비타지를 표본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장항 유적의 신석기 시대 층위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층위별로 완전한 유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유적 내의 흑요석 석기의 분포 양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평면 공간상의 분포입니다. 다량의 흑요석이 유적 내의 일정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경우에 해당 범위에서 흑요석 석기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제작질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709점의 대비타지 중에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수량은 428점이었습니다. 화면에서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에서 대비타지가 출토가 되었는데요. 가운데 이제 노란색 범위인 신석기시대 묘역을 기준으로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부분을 제작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비타지의 수습이 전 구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실치 않고 전체 대비타지 수량에서도 약 60% 정도만이 지금 확인이 되는 까닭에 해당 구역을 단순히 제작지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묘역의 주변부에서 주로 석기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직 층위별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량은 428점입니다. 흑요석 대비타지는 모두 9층과 10층에서 출토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수량으로만 본다면 10층에서 훨씬 더 많은 수량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석기를 포함해서 이제 완성된 석기를 포함해서 본다면 석쪽 두 점이 모두 9층에서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대조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비타지를 실제로 실견하면서 확인을 한 결과 미완성 석촉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10층에서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9층과 10층 모두에서 석촉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항 유적의 경우에는 층위별로 서로 다른 석기 제작의 증거를 상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출토 맥락상 층위 간에 다른 종류의 어떤 다른 방식의 흑요석 석기 제작이 이루어진 것보다는 유사한 석기 제작이 일관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09점에 해당하는 대비타지를 분석하고자 하는데요. 단순히 해당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검증 대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장항 유적에서 출토된 성형 도구를 만든 기술적 패턴을 우선 파악을 하고 감세 과정을 고려한 단계적 형태의 범위를 정의하여서 검증하는 방향으로 대비타지 분석을 시도합니다. 우선 검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유물은 격지 8점입니다. 해당 유물은 모두 성형 또는 잔손질의 흔적이 관찰되거나 인골 또는 수혈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부정품이 제시된 격지들인데요. 이를 통해서 단순히 버려진 대비타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쓰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도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속성들을 파악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길이가 긴 격지에 모두 해당하지만 체계적인 제작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특성을 정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격지는 대비타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제작 양상을 단계적으로 재구성하기에는 적절한 검증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장항 유적의 석촉 2점입니다. 형태적으로만 본다면 무경식으로 이제 평면 형태가 삼각형이고 밑변의 만입이 깊은 편입니다. 이제 장항 유적 외의 다른 남해안 지역의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도 많이 출토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록 2점에 불과하지만 석촉은 주로 사냥과 관련하여서 정형적으로 제작된 석기이기도 하고 제작자가 처음부터 정교한 제작 과정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자료입니다. 특히 흑요석이라고 하는 희소한 석재를 가지고 원하는 도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설계를 가지고 제작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흑요석 서촉을 검증 대상으로 삼아서 대비타지 분석을 단계적으로 정의하면서 검증하고자 합니다. 709점의 대비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사실 어려운 까닭에 우선적으로 적절한 분류를 시도를 합니다. 설리번과 로즌이 제시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대비타지를 상호 배타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분류표에 따른 수량을 이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격지 조각과 부스러기에 해당하는 수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전히 수습되지 않은 자료들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당 수량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부러진 격지의 수량이 가장 적은 편인데요. 이제 설리번과 로즌의 연구에 따르면 도구를 제작할 때는 부러진 격지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석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부러지는 어떤 형태나 이제 특성들은 석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흑요석과 같은 정질의 석재일수록 조구 제작 시에 온전한 격지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러진 격지 그리고 격지 조각과 부스러기에 해당하는 이제 수량이 상당히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석기 제작 기술을 살펴보고 석촉의 제작 양상을 재구성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작 기술을 살펴보기 위한 속성을 추출할 수 있는 온전한 격지를 계량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사실 제작자가 당연히 제작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돌을 깨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몸돌에서 적당한 지점을 가격해서 격지를 떼어낼 것인데요.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석기의 형태적 특징 그리고 석기의 기술적 패턴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생성된 데비타지의 길이, 너비, 두께, 무게와 같은 특성에서도 이러한 제작 기술상의 의도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길이와 너비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격지 185점의 길이와 너비 분포를 이제 산점도를 통해 확인을 해보면 평균값이 직교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고 선형성을 가진다는 점을 단순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히스토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길이 속성의 경우에 대략 3봉분포로 대별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격지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에는 석재나 제작 기술과 같은 것이 많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된 어떤 단계적인 구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비의 경우에는 길이 특성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대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데요. 이를테면 격지를 제작할 때 길이의 측면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민감하게 이제 반영이 되어서 보여지는 것이라면 너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길이분의 너비의 값으로 모양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이제 좌측, 즉 0에 해당하는 지점에 가까울수록 길이가 더 긴 격지의 이제 수량에 해당을 하고 오른쪽인 2.5에 가까울수록 너비가 더 큰 격지에 해당하는 수량입니다. 격지의 모양은 이론적으로 유적에서 어떤 떼기 방식이 중심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속성인데요. 장악 유적의 경우에는 모양 분포에서 하나가 우세한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직접 떼기와 간접 떼기가 모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두께와 무게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께의 평균은 0.5cm 정도이고 대부분이 1cm 이하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1cm 이상의 두꺼운 격지도 드물게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격지를 떼어낼 때 적절한 두께인 즉 0.5에 해당하는 평균치의 두께로 떼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수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게의 측면을 살펴보면 평균 무게는 1.8g이지만 무게 총합을 살펴보면 340g입니다. 그리고 석촉의 무게는 실제로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비슷한 크기를 가진 격지로 추정을 하자면 0.5에서 한 1.5g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도구와 비교를 해보아도 상당히 많은 수량이 버려진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적에서 석기 제작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 그리고 적절한 소재만을 제작하면서 선택적으로 사용했을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면 자연면의 비율입니다. 격지에서 등면 자연면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석기 제작의 단계를 가리키는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자연면이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서 1차, 2차, 3차 격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3차 격지의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1차 격지, 2차 격지의 수량은 적지만 특히할 수 있는 점은 대체로 몸돌에서 가장 먼저 떨어져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1차 격지의 크기가 2차 격지보다 작은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1차 격지와 일괄출토품을 제외하고 2차 격지 그리고 3차 격지의 범주를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요. 해당 산점도를 보면은 분포 범위에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길이 너비 2cm 이하의 범위에서는 3차 격지가 우세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격지끝 마감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격지 끝이 어떻게 마감되었는지는 격지를 떼는 힘의 정도와 석재의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보통에 해당하는 격지가 적절히 이제 의도하여서 떼어내고자 하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면 계단상이나 힌지 플런징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석기를 제작하면서도 의도치 않게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데비타지라고 하는 자료가 기본적으로 버려진 자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버려졌을까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즉 계단상 힌지 플런징의 경우는 날을 활용하는 측면 그리고 몸돌을 계속 이용하고 하는 측면에서도 적절하게 떼어진 소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온전한 격지 185점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몸돌을 준비하고 소재를 마련하고 성형 또는 잔손질하여서 도구를 완성하는 단계적 양상을 앞선 분석을 통해서 인지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유적에서 몸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차 격지의 크기가 2차, 3차 격지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통해 몸돌이 주로 일본 큐슈 지역에서 제한적인 형태로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돌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활용되어서 다른 곳에서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적절한 소재를 준비하거나 형태를 다듬기 위한 성형 및 잔손질이 이루어진 단계는 실제 자료를 통해 구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길이 속성에서 빈도가 두드러지는 범위를 대별하고 득면자연면의 비율로 도출한 2차, 3차 격지의 구분을 포함해 본다면 단계적으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이와 너비가 1cm 이하인 작은 데비타지가 드물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유적에서 온전히 수습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성형 도구를 관찰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특성인 잔손질의 흔적은 실제 자료로서는 확인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선 단계에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데비타지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소재를 준비하거나 형태를 다듬기 위한 성형 및 잔손질이 이루어진 단계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소재 마련 그리고 성형과 잔손질의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마련의 단계를 본다면 이제 격지떼기의 빈도가 가장 높은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완성된 석촉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2차 격지 및 3차 격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너비보다 길이가 긴 격지 그리고 길이보다 너비가 더 큰 격지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직접떼기와 간접떼기가 차별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형 및 잔손질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격지떼기의 빈도가 높으면서도 3차 격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완성된 석촉과 비슷하거나 작은 크기의 온전한 격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타면이 좁고 길게 떼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도 확인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눌러떼기와 같은 정교한 방식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총합적으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도구 그리고 데비타지를 통합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단계적인 양상을 재구성해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해당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그림만으로 파악을 하게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데비타지를 사실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로서 앞으로 데비타지 연구의 가능성을 좀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덕도 장악 유적과 성격 그리고 유물의 출토 맥락이 비슷한 유적들을 추가해 본다면 앞으로 남해안의 석기, 특히 석촉 제작 양상을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 경영학원의 서인선입니다. 본 논문은 가덕도 장악 유적에서 흑요석 석촉과 함께 출토된 흑요석 격지의 속성을 분석하여 속촉의 제작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구석기 시대 석기 연구와는 달리 신석기 시대 석기의 경우 체계적이고 세밀한 분석이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인데 일종의 버려진 부산물로 취급되어서 지금까지 현장에서든 그 연구자들 간에 좀 소홀히 다루어졌던 이 격지, 데비타지에 대해 주목하여서 소위 어떤 감세 과정에 대한 관점에서 석기 제작 기술을 재구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신석기의 뗀석기 연구는 어떤 개괄적이고 일반론적인 어떤 정리만 있었는데 이번에 가덕도 장악 유적의 흑요석 석기라는 단일 유적의 단일 유물에 대한 분석을 세밀하게 했다는 점은 되게 어떤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의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조언과 논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몇 가지 문제의식과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논평을 드리고자 하는데 대전제와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데비타지에 대한 개념인데 사실 이 데비타지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연구자들 간에도 약간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의 전통적인 정의와 또 북미 쪽의 정의들이 조금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의해 주시고 개념을 정리하셨다면 연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잘 정리하고는 계시고 있지만은 이 데비타지라는 개념들이 조금은 혼동된 면이 있어서 실제로 논평자 한 분께서도 이 논문의 제목이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특히 제작 기술 연구라고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데비타지 분석이다. 그래서 제목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발표자분의 의견에 되게 종조하고 이런 연구 방향에 대해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구석기 연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연구자들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어떤 데비타주의 개념들이 좀 혼동되어 있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데비타주라는 것은 전통적 유럽의 개념에서는 어떤 석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재 생산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함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북미 쪽에서는 석기의 제작에 그러니까 석촉이라든지 지금 현재 나온 석촉 같은 경우는 실제 석기를 만드는 데 나오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재를 생산하는 것까지가 데비타지냐 아니면 모든 어떤 석기 제작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말하느냐 이런 데서 약간의 혼동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 논문에서는 데비타지의 어떤 소재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만은 결론적인 내용은 이 석기의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선행 연구에 대한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사실 이 데비타지라는 게 그 전에 1980년대 이전에는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석기의 형식론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문화 편찬에 관심을 가질 때는 거의 벌리다시피 하는 어떤 유물이었지만은 1980년대 이후에 어떤 기술학적 연구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데비타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되어서 8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이 연구가 이 석기 연구의 중심을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40년에 가까운 연구가 지금 축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은 좀 더 발전하고 좀 기술학적으로 치밀해진 면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연구에 반영된 것은 좀 80년대 초반의 어떤 연구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여기 연구에 더해서 최근의 연구 경향들이 조금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문제 제기를 갖다가 하겠는데, 발표자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이 감쇄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 앞서서 유적 형성론적인 검토를 갖췄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가덕도 장항 유적에서 나온 그 흑요석 석촉과 대비따지 즉 격지들이 가덕도 유적의 9층과 10층에서 분토되었는데 여기 현재 분석되고 있는 것은 이 9층과 10층이 통합돼서 사실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층위도 다르고 문화층도 다르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걸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했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예시를 들면서 이제 물론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면이지만은 거기서 나온 미완성 석촉이 어떤 여기서 10층에서 제작되었다는 거 볼 때 9층에 나온 석촉과 연관관계를 고리를 가지고 9층과 10층을 갖다가 통합해서 어떤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 데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비자지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동일한 시 공간에 있는 유물 복합체를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평적인 분석에 있어서도 묘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거의 20m, 30m 떨어져서 서로 제작의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이걸 갖다 동일한 공간으로서 보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조금 더 좀 신경 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이 격지 분석, 특히 대비자지 분석에서는 그 온전한 격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사실 이런 온전한 격지의 계량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격지가 담고 있는 질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질적 속성은 반영되지 않고 단순한 격지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석기를 제작하는 가운데 나오는 격지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기를 제작할 때 초반에 어떤 전체적인 돌감을 갖다가 손질하는 격지가 있고 그 다음에 때리매를 만드는 격지가 있고 소재를 생산하는 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재손질하는 격지가 있고 나온 소재를 가지고 잔손질하는 격지가 있고 되게 다양한 격지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어떤 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전반적인 이 격지가 동일하다는 것 하에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전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20대의 어떤 현재 한국 사회의 소비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표본이 된 것은 20대, 30대, 40대, 50대의, 60대의 전체적인 그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걸 갖다가 다 표본을 가지고 분석하였지만은 결국 그 분석을 가지고 그 안에 20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대의 어떤 소비 성향이다 결론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대비따지에 나타나는 질적 속성에 대한 과연 이 격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석계인지 그 부분이 앞으로 이 논문에 반영돼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종의 석촉과 나오는 어떤 격지들이 이 동일한 이 공간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일단 전제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남해안 쪽에 나오는 것은 되게 많은 흑요석 석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본에 비해서는 적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흑요석이고 어떤 그런 면 때문에 어떤 교육의 문제도 지금 많이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 흑요석 석촉이 여기서 현재 자리에서 제작되었는지 아니면 이 완성된 제품으로 들어왔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어떤 석기가 제작될 때는 석기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완성품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은 또한 소재로 들어와서 거기서 제작될 수도 있고 원석으로 들어와서 소재를 만들고 석촉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원석이 들어오고 소재를 만들고 석촉이 만들어졌다는 걸 갖다가 일단은 깔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석촉이 들어온 어떤 루트와 여기서 만들고 있는 석재가 지금 소재로 만들어진 것들은 서로 다른 어떤 개념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세밀한 방문론 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분석 대상이 지금 완전한 격지 185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층에 따라 다르고 이 완성된 격지인데 어떤 통계적 분석으로 있어서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완성된 격지뿐만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완전한 격지 말고 부러진 격지들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러진 격지의 크기와 무게와 현재 완전한 격지와 크기와의 비교 관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격지를 갖다가 그 완전한 것과 부러진 걸 나눌 때 사실 이 작은 격지의 경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부러진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떨어지면서 부러지는 스텝과 같은 힌지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나중에 부러진 건지 이걸 참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한 격지 중에서 그 힌지와 스텝을 구분해갖고 했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좀 어려움을 어떻게 작업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비타지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최신 연구 경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합 연구입니다. 이런 석기들이 실제 어떤 속촉과 아니면 각각의 격지들 간의 접합 관계, 또 평면적인 접합 관계, 수직적인 접합 관계를 통해서 훨씬 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어떤 분석이 필요한데 그 연구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시간적인 어떤 촉박성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지만은 앞으로 다음에 연구에 있어서는 이런 접합 연구도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데비타지 분석이 실제 이 분석을 했지만은 요걸 갖다가 실험 석기와의 비교해서 유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로 만약에 지금 현재 나온 실제의 어떤 석기의 어떤 계량적 속성과 연구자의 실험 석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실제로 그게 현재 그때 당시의 것과 현재의 것과 맞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이 되었다면 훨씬 더 완벽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데비타지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하지도 않고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념의 정의를 조금 더 명확히 내리면서 연구를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고요. 또 80년대 이후의 어떤 분석 결과들을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 역시 데비타지 연구가 한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외의 경우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발굴 보고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을 좀 추가해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은 연구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상에서의 어떤 지적해 주신 내용들도 충분히 고민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앞으로 좀 수행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삼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좋은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